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있는 1인 미용실을 운영 중인 아린다움의 대표 원장 아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아마 이거를 보시는 제 고객님들은 왜 아린 선생님이 여기에?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말을 좀 더듬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다 보니 이렇게 종이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불안하면은 조금 안 좋아져서 약도 복용하고 지금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냥 글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던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경상남도 의령군이라는 아주 작은, 지금은 많이 발전하였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주 작은 그런 군에서 살았습니다. 제게 세상은 딱 세 분류였어요. 가해자, 방관자, 그리고 가끔 선의를 베푸는 자.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제 기억도 어린이집부터입니다. 당시 저는 정말 내성적인 친구였고 해서 사실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었죠. 그러다가 어느 학생들과 똑같이 저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2002년 의령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말까지 많은 동급생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학생, 남학생 구분 없이요. 어떤 동급생은 제 책가방을 훔쳐가 변기통에 집어넣기도 했고요. 어떤 학생은 저를 향해 의자를 던지고 발로 구타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신발 안에 압정이 들어가 있었고 어깨를 치고 발로 차며 책상 위에서 책상을 도움닫기 삼아 저를 향해 발로 차고 또 다른 동급생을 저를 심하게 꼬집어 멍이 들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제 필통도 실내화도 모두 다 훔쳐가 저는 맨발로 교실을 다녔고 제 맨발을 밟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는 그게 그들의 재미였나봐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매 쉬는 마다 엎드려 있거나 혹은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화장실로 도망가면 화장실까지 쫓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저를 향해 위에서 물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학교가 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학교를 피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척하고 학교를 안 간 적도 있었고 학교에 가서 출석 도장이라고 하죠. 출석 체크를 한 다음에 수업 시간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몰래 도망갔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은 군청을 지나서
뒷산을 이렇게 타고 가는 길과 큰 길 따라 쭉 가는 길이 있었는데, 쭉 가는 길을 택하게 되면은 의령이라는 군이 되게 좁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 당연히 얘기가 들어갔었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뒷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뒷산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었다기보다는 정말 견디기 힘들 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도 똑같았죠. 아이들이 괴롭혔고 저는 무서웠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뒷산 쪽으로요. 그때 당시 뒷산에는 빈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빈집 옆에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되게, 아리나, 너는 왜 지금 이 시간에 학교를 안 가고 여기에 있니? 심심하지 않니? 아저씨랑 같이 놀까? 라고 얘기를 하고, 어린 나이인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아저씨가 놀아준다고 하니까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저희의 할아버지 집 밑에 세례 사는 아저씨의 친구니까 저희 엄마한테 이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 아저씨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비밀 친구라고. 우리는 비밀 친구도 우리는 비밀 친구이고 이 사실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10,000원짜리를 한 장 쥐어주었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지고 동네 문방구로 가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스티커 옷 입히기를 여러 장 사서 혼자 놀았습니다. 그때 저는 비밀 친구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해서 친구들에게, 그때 당시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에게 비밀 친구를 하자면서 쪽지를 접근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알겠다고 했고, 학교에선 저를 모른 척하고 하교 후에 저와 자신의 집에서 놀곤 했죠. 그 친구에게 저는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에 뭐 수치심, 부끄러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 10,000원 받았다? 이래서 10,000원 받았어 라는 느낌으로 그 친구한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저씨가 했듯이 이거는 진짜 비밀이야. 나는 너 말고 알려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 친구는 다음날 다른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왔습니다. 한날 등교를 하는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저를 괴롭히던 동급생이 저를 향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 아저씨한테 10,000원 받았다며? 너무 놀란 저는 그렇게 조롱하는 친구 그 동급생들을 피해서 계속 뛰었어요, 열심히. 이게 뒷길인지 큰 길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요. 그러다 보니 이웃집 아줌마로부터 잡혔고,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제가 인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추행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학교 아이들이 나를 괴롭힌다. 난 학교를 가기가 싫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저희 부친께서는 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친구들이랑 못 어울려서 그런 거야. 너는 왜 대체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니? 라며, 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를 했어야지 하며 저에게 저를 탓했죠. 그렇게 저는 전학을 가게 됩니다. 3학년 초, 2학년 말쯤에 성인 걸음으로 15분 거리 내에 있는 남산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학이 정말 의미가 없었어요. 새 교실, 새 친구,
있었지만 이미 소문은 날대로 났었고, 제가 걔를 의령초등학교에서 왕따 당하다네 라는 그 꼬리표는 저한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의령초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고작 3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저를 발로 차고 때리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의자를 빼는 등, 또 누가 힘이 더 센지 자기들끼리 내기를 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발로 세게 차면서 네가 힘이 세나 내가 힘이 세나 겨누기도 했고요. 근처에만 가도 혹은 가지 않아도 일명 아린 바이러스가 다였다며 놀려댔고, 지우개를 던지거나 지우개 가루를 던지거나 혹은 지우개 조각을 던지거나 혹은 종이 혹은 쓰레기 혹은 교과서 혹은 돌, 모래, 신발, 손에 잡힐 수 있는 건 모조리 저한테 다 던졌던 것 같아요. 교실에 있던 제 책상과 의자를 숨겨서 저는 한동안 그 책상과 의자를 찾으러 다닌 적도 있었고요. 한 동급생은 저를 끌고 화장실로 가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박게 했습니다. 제게 그때는 희망 같은 건 없었습니다. 너무 심한 괴롭힘이었기 때문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사실대로 얘기를 하며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니까,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니까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었나 봐요, 그때. 근데 제 믿음은 깨졌습니다. 선생님조차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아리나, 너는 그 친구들한테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니? 너는 정말 그 친구들한테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느 선생님한테 말을 해도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겠구나 라는 거를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상 의령은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신반에 있는 중학교가 있었지만 거기는 너무 멀었고, 읍내에서 살았던 저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학교를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남중을 갔고요, 여자아이들은 여중을 갔죠. 그래서 의령여자중학교를 제가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당시 의령초등학교에서 저를 괴롭혔던 동급생들과 남산초등학교에서 저를 괴롭혔던 동급생들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거든요.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3년 역시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날이었고요. 동급생들은 좀 더 지능적이었고 좀 더 잔혹해졌고 악랄해졌죠. 동급생들이 제 머리를 잡고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저를 보면 뒤통수를 때리고 샤프로 몸을 찌르는 등 핸드폰을 훔쳐가고 쿠션을 터뜨려 제 머리에 뿌리고 분무기를 쏴 머리를 엉키게 하고, 어느 날 당시에 싸이월드가 되게 유행했을 때 교실 컴퓨터와 TV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컴퓨터에서 제 싸이월드를 TV 화면에다가 펼쳐서 내용을 읽으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예림이, 아린이 되게 예쁘네?
막 포토샵 엄청 했나봐 라는 등 이야기를 했고 저는 꺼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꺼주기는커녕 오히려 니까짓 게 라며 그 동급생은 저한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엔 아린이가 인터넷으로 나쁜 친구를 사귄다며 조롱하고 선생님은 무시하고 수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저를 구해주지 않았고 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학교로부터 도망쳐야겠다고 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과제빵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당시 읍내에는 그런 학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내로 나갔어야 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마산에 제과제빵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저는 하교 바로 학원을 갈 수 있게 됐죠. 학원에 있는 시간 동안은 저는 안전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은 그냥 끊임없이 맞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폭력에 길들여졌고 그저 졸업만 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끝 무렵 이제 진학을 할 학교로 고르게 됩니다. 당시 인문계였던 의령여자 고등학교가 있었고요. 인문계가 아닌 신반정보고등학교라는 두 가지의 저한테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학교로 진학하길 원하는 제 부탁을 부모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고 저는 인문계인 의령여자 중학교 바로 뒤편에 있는 의령여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동급생 무리들이 각각 흩어지긴 했으나 제일 심하게 괴롭혔던 동급생들이 마산에 있는 미용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동급생들은 고등학교 내내 저를 발로 차고 머리를 땡기고 주먹으로 때리고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땡기고 넘어지게 하고 숨을 곳은 화장실밖에 없었으나 화장실에 숨으면은 제 사물함을 열어 제 체육복과 제 교과서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2년이란 시간 동안 교과서와 체육복이 없었던 저는 2년 동안 내내 다른 학우들한테 빌릴 수밖에 없었죠.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어두고 한 동급생은 10분 동안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당황해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동급생들은 제가 자해를 했다며 소문을 내고 조롱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할 무렵 고등학교에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필수였습니다. 도저히 밤 9시까지 그 동급생들과 같이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미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3이 수능 준비하듯이 저는 미용에 올인을 했고요. 정말 손에 굳은살이 배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야 잘했어야만 대회를 핑계로 학교를 안 가거나 혹은 사교시를 마치고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학원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읍내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4교시인가 5교시인가까지는 하고 이후에 미용실에서 근무를 했죠.
그게 최대였습니다. 미용실에 가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동급생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동급생들이 미용실까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동급생들이 미용실까지 찾아와서 저를 폭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령읍 내를 돌아다닐 때마다 그 동급생들이 보이면 도망가곤 했습니다. 실루엣만 보여도 도망갔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마산에서 학원을 다닐 때도 정신적인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를 중학교 때 괴롭혔던 동급생 무리 중 몇 명이 미용고등학교로, 마산에 있는 미용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급생들은 저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볼 때마다 혹은 합성동에서 볼 때마다 저를 아린이네? 오랜만이다. 아린이 잘 나가네? 아린이 일진이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곤 했죠. 그렇게 성인이 되게 간절히 방했고, 졸업과 동시에 저는 의령을 벗어나 부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무서운 건 사실 부모가 그 사실을 알 때입니다. 차라리 알고 난 직후에는 마음이 편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전에 들키지 않기 위해 내가 노력할 때가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년 동안 먹고 자랐지만 선생님들께도 부모님들께도 웃는 가면을 쓰며 숨겼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아 부산에 자리 잡아 인턴부터 디자이너까지 미친듯이 노력했습니다. 10시에 맞춰 3시까지 연습을 했고요. 휴무엔 센텀시티에 있는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 연습실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연소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현재 아린다움의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되게 무지했습니다. 그 동급생들의 공소시효는 2년째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병원 기록, 그리고 제 기록, 제 기억, 그리고 같은 동급생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그 당시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막 자리를 잡아가는,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걷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만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저를 괴롭혔던 동급생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도의적인 책임을 각각 물으려고 한다면 저는 협박죄, 혹은 스토킹, 혹은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현실이 제겐 2차 가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스토커로 느껴진다고 하는 동급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급생은 기억을 못하고, 또 다른 동급생은 오히려 저를 놀렸습니다. 네가 송혜교냐고, 네가 지금 그 드라마를 보고 뽕에 차 있는 거냐며 얘기를 했죠.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괴롭혔던 동급생은 기억도 못하고 평범한 시민들 속에서 평범한 직장을 가서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행복해 하는데 저는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3일 이상 있으면 불안하고 손이 떨리며 말을 더듬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제 나이는 올해 28입니다. 96년생입니다. 하지만 28살 나이에 알 수 없는 온몸에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담낭 절제술, 맹장 제거술, 위염, 위궤양, 대장 용종 절제술 등을 시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정신과적 치료와 약물을 복용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말들이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기에 이를 아무도 훼손할 수 없다는 그 말을 믿기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더 이상의 학교폭력 피해자도 생존자도 사망자도 생기지 않길 원해서 아직도 제대로 피지 못한 꽃들이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제 영상이 그분들께 힘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꽃들이 시들어가고 저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지만 살아있는 생존자와 피해자들에게도 그 안타까움을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살아계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아픔이 더 큰지 안 큰지 저울질하고 무게를 재는 행위는 어리석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재난을 겪은 겁니다. 재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재난을 겪은 사람에게 비난하지조차 않습니다. 또한 저는 인재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라면 마땅히 가해자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이 정당하고 재난을 겪은 이에게 비난하지 않고 위로와 격려를 응원을 합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재난을 꿋꿋하게 겪고 살아남은 생존자, 그것이 우리입니다. 살아있는 스스로에게 대견하고 기특하다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꼭 그때 당시 학우들에게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해보시고 진술서를 부탁해보세요. 법적인 책임 중요합니다. 도의적인 책임도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진술서가 피해자분들께 또 저와 같은 생존자분들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려줄 겁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저는 저의 졸업앨범을 뒤져서 그때 당시 저와 재학을 했던 동급생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기억을 하냐고, 기억을 만약 한다면 진술서를 적어줄 수 있겠냐고. 그 진술서를 읽어보면요, 그리고 제가 제3자가 되어서 나를 보면요, 참 대견하다 느껴질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20살에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선 도저히 12년간의 학교폭력을 기억을 하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에 담아 꾹꾹 눌러 담아서 저 깊숙한 곳에 숨겨놨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용기를 내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도 옅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20대 초반에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도망치거나 하나는 분노하거나. 20살 초반에 저는 도망치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28에 저는 분노하는 것을 택할 겁니다. 또한 이 방법으로 제 상처가 3살이 돋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를 스스로 이해하고 고생했다며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토닥여주고, 또한 저처럼 늦지 않았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으셔야 하고요. 혹여나 저처럼 늦었다 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정신과적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로 인해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또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이고, 이 드라마로 인해 학교폭력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살기 위해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면했던 제 자신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 12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다른 인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촬영했습니다. 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일은 제가 100% 겪은 실화이며 현재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약을 받는 날이었어요. 현재 이만큼의 약물을 저는 투여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 당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부모님께 부끄러웠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아있는 성인이 된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견합니다. 살아있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이나 혹은 피해를 겪었던 분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이 참 많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말만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한 줌의 불행은 있다. 저는 그 한 줌의 불행이 12년이었기에 돌아오는 복은 더 클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이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린다움의 대표 원장 아린이었습니다.